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고, 암이 있고, 심장질환이 있고, 녹내장이 있고, 치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셨죠? 틀렸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암이나 당뇨나 심장병은 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당뇨나 암이나 심장병이면은 뭐라 그러죠? 성인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질병은 치매랑 녹내장 황반변성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녹내장과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눈에 오는 치매가 녹내장이고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돌아가신 다음에 부검을 해가지고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녹내장과 황반변성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녹내장, 황반변이 있으면 전부 치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든지 선택의 자유가 있고 회복의 자유가 있고 행복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전부 여러분의 권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맞죠? 근데 건강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지셔야지 됩니다. 누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했을 때 의사 선생님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암 환자들을 많이 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이 있는데 연세가 많아요. 근데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연세가 70이 조금 넘으셨으니까 70 넘으시면 제가 수술을 권장을 안 해요. 우선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부 그러시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 수술해봤자 휴지로 고생만 하시지 별로 도움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다스려야지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잠원으로 와가지고 얘기 듣고서는 이건 수술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십시오 했는데 주치의한테 갔어요. 뭐 몇십 년을 다니던 사람이니까 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수술합시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하는 건 아니죠.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학 종합병원을 통해가지고 수술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왜 하십니까 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셨어요. 근데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띄어내고 항암치를 한 두 번 받으면은 완쾌됩니다. 이거야 뭐 그랬대요. 근데 완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7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는 거동도 못 하시죠. 그래서 간신히 붙잡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울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당신이 나 산다 그랬잖아. 근데 나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설명 안 해줬잖아. 내가 당신한테 온 지가 지금 30년이 돼 가는데 이게 비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거예요. 책임 안 집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포인트는 여러분이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자, 왼쪽 저 사진에 있는 사람 있죠? 저렇게 생긴 화가가 치매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매 걸렸다는 아는 순간 나는 내 초상화를 매년 그림으로써 치매가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 세상에 알리겠다 해가지고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평생 그림 그리던 사람입니다. 자기 거울을 보고 직접 보고 그리는 얼굴이에요. 근데 저렇게 돼요. 치매란 저렇게 끔찍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끔찍해요. 한국에서도 설문을 했는데 여기서도 설문을 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암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가 치매였어요. 그 다음에 암이 나오고 경제 파탄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치매라는 질병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긴 젊으신 분들은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끝까지 들어보면은 젊었지만 그냥 젊은 게 아니다. 그것도 이제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 생긴 식구부터 치매라는 건 얼굴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손주부터 얼굴 잊어버립니다.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그러면서 기억에 가물가물해지면 점점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위를 잃어버리고요. 손주 잊어버리고, 사위 잃어버리고, 며느리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잃어버리면서 없어지는 게 치매예요. 자, 오늘도 이제 오면서 집사님 차 타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언어가 되는 한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에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자녀 때문에 왔다 그러십니다. 근데 솔직히 따져서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녀 걱정을 이제 같이 하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한국에서 피지 못하는 꿈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떤 때는 2잡도 뛰고 3잡도 뛰고 밤에 3시간씩밖에 안 자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읽어놨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놨어요. 이제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손주들이 생깁니다. 그때 치매가 딱 와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고생하고 싸워온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럼 돌이켜봐야 돼요. 지금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미국에 와서 고생한 이유가 뭔데? 아니, 내지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나를 키워놓은 목적이 뭔데?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냥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건 아닙니다. 삶을 즐기고 자식들 성공하는 거 보고 즐기고 손주도 무릎에 앉혀가지고 놀면서 사탕도 주고 하면서 그게 인생의 맛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치매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당뇨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고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저거 어떻게 다스리는 방법 더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탑을 하셔야지 돼요. 웨이트. 치매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의사 선생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알아요. 저런 식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 근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돌아가지고 서민들한테 알려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왜? 의사 선생님들은 제약회사가 가르쳐주고 시키는 대로만 지식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푹 큰 걸 내가지고 그게 자기께 되기 전에는 절대로 풀질 않아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잘 안 가요. 옛날에 비타민 E가 한때는 한 20년 전 되죠. 비타민 E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막 각광적으로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비타민 E는 치매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해요. 그걸 제가 연구해가지고 실험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나니까 한 6개월, 8개월 후에 FDA랑 NIH, 그러니까 미국 연구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비타민 E는 치매와 관련이 없다.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 전까지 이제 환자들을 많이 대하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교회 와서 좋은 게 젊으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네, 다른 교회 가면 전부 치매 얘기한다면, 이렇게 건강, 암 얘기한다면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 계세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런데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약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약을 이렇게 보고 이제 이건 먹어도 됩니다. 이건 버리십시오. 이건 필요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전부 다 비타민 E를 치매 예방약, 치매 예방이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어느 분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비타민 E는 치매 예방 안 된다 그랬어요. 해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됐구나 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게 다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하지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분 아니셨습니까? 했더니 예, 근데 치매약이라고 먹으래요. 뭐냐? 의사 선생님이 치매 걸린 거죠. 그죠? 사람들은 의사 말이라면 무조건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왜 의사 말씀 먼저 믿어요? 건강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도 치매 걸립니다. 심각하게 걸려요. 근데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 제가 지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없는 사람들보다 400% 이상이 뜁니다. 당뇨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예, 한 분. 예, 두 분. 예. 근데 이게 당뇨 가지고 계신 분한테만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가지고 당뇨기가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의 췌장의 상태는 90%에서 95%는 셧다운된 다음입니다. 무시무시해요. 90에서 95%는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은 다행히 피 검사에서 걸리지 않았지만 없다고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됩니다. 당뇨 얘기는 또 하게 되면 2시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다 그러면은 혈관 질환 때문에 뇌의 피흐름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치매 걸릴 확률이 200% 이상이 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풍이 옵니다. 중풍이 걸렸다는 팍 쓰러져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찌뚝찌뚝 거리면서 한 1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활동해야지만 풍에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이너 스트로크. 그러니까 여기도 눈이 많이 오죠. 눈 치우다가 뭔가 찡해. 그래가지고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가 마비가 얼렁얼렁해. 그러다가 풀렸다. 그것도 풍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풀을 깎다가 이게 더위를 먹었나? 이게 팔다리가 이상하게 꼬이고 말이야. 좀 쉬어야지 하고 일주일 정도 풀려요. 그러는 것들 풍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치매는, 그러니까 풍이라는 게 뇌에게 마비가 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치매는 손상 입은 곳에 먼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증상이 좀 있었다, 이상한 게 있었다 하면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내력이 있으면 치매 걸 확률이 올라갑니다. 어머님이, 그 다음에 조부모님이, 할머니가, 이모님이, 고모님이 했다면 나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셔야지 돼요. 저거는 의사가 주는 의사 처방약들입니다. 이게 에르셉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치매기가 있다면 저 약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 다음에 저거 갤런타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거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것들이 질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증상만 완화시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데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만 지나면 그냥 내리막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축복해 주신 게 하나가, 이게 딱 문제를 보게 되면 저는 원인을 봐요. 그래서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여드린 약들은 원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시적인 증상만 상관 있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우리 약을 먹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약을 먹는데, 그러면 약이 제약회사를 통해서 옵니다. 제약회사는 먹고 낫는 약은 절대로 안 만들어요. 저런 약들은 특히 이렇게 크로닉 디지즈라고 하는데, 만성질환이 있죠. 치매든 만성질환 한번 앓게 되면 10년 그렇게 앓으니까 심장질환, 암, 당뇨, 만성질환 약들은요 평생 먹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근데 그런 약들은 꼭 후유증이 따라요. 후유증이 먹자마자 나타나면 안 돼요. 한 1년, 2년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많이 들어요. 콜레스테롤 약 먹게 되면은 분명히 1년, 2년 지나게 되면은 간 검사 하자고 합니다. 그것도 약을 또 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고 1, 2년 지나면 그 다음엔 신장 검사까지 하자 그래요. 약은 계속 늘어요. 그게 제약회사가 하는 겁니다. 몸에 먹고 낫는 약이 있으면은 돈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사장시켜버립니다. 첫날 제가 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게 그런 거예요. 항암제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제약회사가 우리 사업하는 거 지장이 있겠네 하면은 정부랑 손잡고 죽여버려요. 임상실험조차를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사장시켜버립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의사 처방약 있죠? 침에 대한 약, 부작용들이에요. 저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지 중간에 자른 겁니다. 저게 약이에요. 자,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의사 처방도 아니고 우리가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서론이 끝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과학자를 만들어 드릴게요. 적어도 뇌에 대해서는 과학자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저께 뭐라 그랬죠? 과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어렵게 사람들이 자기 위신을 올리기 위해서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간단해요. 자, 뇌신경, 우리 침에서 얘기하니까 뇌신경세포들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속에, 머릿속에는 한 9조 개 정도에 되는 뇌신경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뇌신경세포 숫자는 만 4살 때 최고의 수치를 갖습니다. 4살이에요. 유치원 딱 들어가려고 막 할 때 머릿속에 뇌신경세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한다, 그때 성장한다는 거는 연골고리가 막 서로 더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지 숫자가 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숫자는 그때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12살이 지나가지고 13살 들어가면서 티네이저를 들어가면서 뇌신경세포는 퇴화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퇴화가 되는 얼마나만큼 퇴화가 되느냐, 하루에 10만 개 정도씩 줄어들어요. 숫자가 줄는 게 그냥 탁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작동을 못해요. 연골고리가 서로 탁탁 끊겨가면서 하루에 10만 개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건 학교에 가서 저기를 하건 수양회를 가건 상관없어요.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려갑니다. 사람에게는 기대 수명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슈런스로 들어요. 라이프 인슈런스, 그죠? 그 중에 우리 텀 라이프도 있고 있는데 홀 라이프 인슈런스로 들으면 계산을 합니다. 방정식이 있어요. 거기 나이 넣고 건강 상태 넣고 하면 계산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숫자가 120살이에요. 5년 전에. 근데 그게 5년 전에 바뀌었어요. 지금은 132살이에요. 132살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인슈런스 회사는 그렇게 계산을 해요. 인슈런스 회사가 바보입니까? 우리는 몰라도 아는 게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 인슈런스 회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AIG가 한번 떨어졌다 올라왔죠? 그거는 돈을 잘못 투자해서 망가진 거지, 인슈런스 회사 자체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전하면서 쭉 가다 보면은 오하이오, 인디아나, 지나면 미시간 지나면서 논밭도 딱 있죠? 프리웨이 옆에는 대부분의 그 소유지는 인슈런스 회사예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농사만 져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자, 기대 수명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몇 살에 은퇴를 합니까? 65세 아직 은퇴를 합니다. 근데 75세로 늘린다는 얘기 있지만 아직은 아닌데 65세까지 삽니다. 그럼 우리가 저기 120이라는 숫자가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숫자라 생각합니다. 모세도 120까지 살았죠. 우선. 그래서 저희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 일 많이 열심히 하게 되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20까지 보고 생각을 해요. 그럼 120에서 65를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65를 빼면 5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55년 동안 뭐 하면서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55년을 더 살아야 돼요. 55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 나오면 손주 보면서 살지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손주가 55년 동안 계속 손주로 남아있습니까? 지네가 손주를 볼 텐데. 그래서 인생의 시작은 세상에 던지는 65세라는 숫자 다음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퇴를 믿질 않아요. 65세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래 충분히 했다 와라 부르시면 그때부터 은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틀릴 수도 있지만. 자, 네, 우리가 현재 나이 좀 전 거요. 62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몇 년을 퇴화를 했습니까? 뇌진경세포가 50년을 퇴화를 했어요. 5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하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더 많이 늘어요. 그래서 60살, 70살 되면은 뇌신경세포 퇴화 숫자는 하루에 2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하루에 30만 개, 40세 되면 한 400만 개, 50세면 50만 개, 40만 개, 50만 개, 그리고 60 되면서 100만 개, 그 다음에 70 되면 200만 개, 이렇게 50보면 돼요. 그럼 평균 잡아보면 한 50만 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50 곱하기 365 곱하기 50만으로 계산하면 저 많은 뇌신경세포가 죽든지 작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는 증상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딱 들고서는 하룻밤 정도 딱 하면은 외웠어요. 앞에 나서 딱 하면은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언제부턴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린도전 10장 1절도 잘 안 돼요. 보고 옛날에 외웠던 건데도 안 되고 그래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우선 뇌에 대해서 좋은 음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나쁜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미원이 엄청 나쁩니다. 뇌에 대해서. 그래서 미원은 대체적으로 빼버려야지 돼요. 왜냐하면 미원 성분이 익사이토톡신이라 그래가지고 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미원을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 머리가 띵해지면서 식곤증이 옵니다. 공부 안 돼요. 학회 가가지고 미원 많이 들은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은 학회 시간에 졸아요. 깰 때까지. 그리고 다 끝날 때 되면은 이제 정신 바짝 떠가지고 그때부터 막 하는 척하고 그래요. 그래서 학회 가면 전 대부분 음식 안 먹어요. 미원은 이거 넣고 뺀 걸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미원이 나빠요. 그래서 미원은 되도록이면 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빼야 될 게 artificial sweetener, 설탕 대용품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스플렌다는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간에 부담이 오게 되면은 간이 해독작용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으면은 뇌에 영양소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안 돼요. 가운데 거 있는 거 있죠? 이콜. 저거는 뇌에 물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거는 또 먹으면 안 돼요. 그 스위트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런 거는 절대로 빼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저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미원 많은 음식 드시면은 문페이스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절하는데,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 드링크도 있죠? 제로 캘로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것도 드시면 안 돼요. 자, 다음 거. 그 다음에 가공된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은가? 그랬더니 미국 음식을 안 먹어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엠티 캘로리라고 합니다. 전부 가공된 음식이에요. 방부제도 많이 들어있고 미원 많이 들어가 있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담배 피면 절대로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권장하는 게 올게닉 푸드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만든 음식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사랑으로 미원 섞지 않고 만들어준 거 있죠. 그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옛날 저희가 클 때 어머님이 시장 가가지고 매일 장 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있죠. 그 음식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비빔밥. 특히 집에서 해먹는 비빔밥 있죠. 그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등 푸른 생선, 멸치, 두부, 그 다음에 야채. 어저께 세미나 하면서 야채를 어떻게 씻어가지고 농약이나 그런 것도 빼는지 가르쳐 들었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신선한 음식과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서 먹는 게,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뇌신경세포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금년은 좀 이상해가지고 겨울이었다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가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뒷마당에, 옆마당에 이제 야채를 심어요. 도마도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파 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도마도를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그러니까 몇 주에 자라는 거 보면은 어떤 도마도 나무가 병들었는지 어떤 게 건강한지 압니다. 그죠?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놈은 위에만 봐도 뽑지 않아도 뿌리도 썩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뇌신경세포가 나무랑 똑같아요. 나무가 성장하려면 뿌리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뇌신경세포도 그러니까는 정보가 뿌리 부분인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뿌리 부분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몸에서 프로세스가 돼가지고 엑손이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서 다른 세포로 전달해서 나가요. 나무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뇌신경세포는 정보가 들어오는 길인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뿌리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게 많아요. 그리고 정보가 나가는 엑손도 굉장히 건강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와 병든 나무와 마찬가지로 뇌신경세포가 퇴화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들어오는 뿌리 부분인 덴드라이트가 줄어들어요. 엉성해지고 따라서 나가는 가지 부분도 엉성해집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뿌리 부분이 많다고 가지 부분이 많다는 것은 연결고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세포들과. 보통 우리가 30분에 갈 길이면은 트래픽이 없으면 30분에 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고가 났다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30분에 갈 거리가 40분, 50분, 1시간,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정보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신경세포가 퇴화되면서 정보의 흐름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보의 흐름이 돌아가야지 돼요. 그러면 흐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커뮤니케이션 트래픽 잼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깜빡깜빡 증상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보 입력이 옛날에는 딱 들어가면 계산돼서 딱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들어갔는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답이 나와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짝짝 지나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깜빡 이렇게 돼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게 깜빡 하다가 안 켜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치매예요. 보통 치매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운전하고 밖에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하세요. 야, 나 큰일 났다. 예, 왜 큰일 났는데요? 나 집에서 나왔는데 길 잊어버렸어. 어딘지 모르겠다. 합니다. 그러면 언제 나가셨는데요? 한 10분 정도 됐나 봐. 10분 밖에 나가셨는데 길을 잊어버릴 게 아닙니다.
근데 길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어디 계시는데요? 물어봅니다. 얼떨결에. 그러면 야, 내가 어디인지 하면 집을 찾아갔지. 너한테 전화가 오겠냐? 찾으러 와라. 그래요. 그러면은 옆에 보이는 게 뭡니까? 아마 옆에 햄버거 가게가 있고 가스스테이션이 있고 뭐가 있고 한국 사람은 세탁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집 앞이네? 어이구 큰일 났어요. 그때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진단을 해가지고 어이구 치매입니다. 키를 빼앗으시고요. 집에서 멀리 못 나가게 하시고요. 옆에 꼭 누가 붙어 계셔야 되고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 늦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인지 능력이 초등학교 미만으로 떨어진 후입니다. 근데 치매라는 놈이 발견하기 어려운 게 서서 일어나거든요. 깜빡깜빡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천천히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그랬어. 이렇게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금방 캐치를 못해요. 우리 엄마 항상 그랬어 내 기억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회에 가가지고 이거 90년도에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하면서 얘기를 던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면서 오는 깜빡깜빡 증상,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Aging Associated Memory Lapse, 그게 치매 증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기 증상인 거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했더니 선생님들이 저를 No, 너는 지금 You're embarrassing me. 왜? 나이가 되면서 오는 건망증과 치매는 별개의 일이다. 그러니까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막 하면서 핀잔을 줘요. 뭐 노벨상 선생님도 타신 선생님도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그런가 보다. 비행기 타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 야 이거는 이게 아닌데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제 문득 생각난 게 이제 갈릴레오가 지구는 얘기했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내가 맞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저기 하다는 건 아니고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 후에 MCI라는 게 단어가 나왔어요. Mild Cognitive Impairment.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심한 건망증은 치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치매 초기 증상을 그러면 사람들이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야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항상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치매도 이제 질병입니다. 저는 치매를 질병이라고 봅니다. 불치병이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기 발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요즘엔 암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암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암 초기 증상입니다. 했을 때 암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 나 죽었구나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거는 그냥 눈이 그냥 콩깍 씌어져가지고 시킨 대로 다 해요. 죽을 길도 막 합니다. 근데 치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도 굉장히 관대해요. 나는 아직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젊은데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인정하기 기분 나빠가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질병이든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심장병이나 당뇨나 암은 병원에 가야지만 진단을 해가지고 증상을 찾아가지고 진단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치매는 그러지 않아도 증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방 하려고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 불러놓고 뭐 얘기하려고 하고 집사님들이랑 뭐 얘기하려는데 이게 영어로 이러죠. tip of my tongue, I just can't get it out. 그러는 거 있죠. 그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전화로 이렇게 입력하니까 두 번째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근데 새로 만나신 분들 이름 기억하는 게 옛날에는 다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써야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지적받을 때가 있다. 이건 이제 연세 드신 분한테 하는데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젊으신 분들한테 이거 돌려가지고 두 번 말씀드릴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는 맨날 잔소리야. 맨날 똑같은 얘기 해주면서 하면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놓고 내가 이게 했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합니다. 그러고 또 해요. 근데 심해지면은 아침에 했던 말 점심에 하고 점심에 했던 말 저녁에 또 해요. 근데 해주시는 분은 새로운 거를 자식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 맨날 아빠는 잔소리 하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이것들 봐라 이제 컸다고 다 켜놨더니 이제 막 대드네.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 같이 들게 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잊어버릴 거니까. 그러면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녀분들이 볼 때 엄마 아빠는 맨날 똑같은 얘기 자꾸 해. 느끼잖아요? 그럼 돌려 생각하셔야지 돼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치매기가 있구나.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일 해놓고도 잊어버려가지고 반복한다. 다 잠그고 나왔는데도 운전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잠갔나? 다시 가가지고 보는 거 있죠? 가스레인지 다 꺼놓고 나오면서도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불 나면 어떡하지? 가가지고 다 열어보고 역시. 그러고 나오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했나? 그래요. 실질적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는 거는 비일비재로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심해지는 분은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A라는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뒤에 가서 이상한 얘기 막 들으시는 분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얘기다. 하다가 그냥 박자 맞추고 끝나요. 기분 상할까봐. 많이 웃으시니까는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치매 증상입니다. 근데 서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웃고 넘겨 그 사람은 그래 원래 그랬어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거 약 먹는 시간 놓치는 거는 제가 이제 약을 회사 팔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제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드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안 먹었네 한꺼번에 몇 알을 확 드세요. 그러고 나서 기분이 이상해요.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가스불 켜놓고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요리하면서 애 보면서 TV 보면서 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요리 딱 해놔 불 켜놓고서는 애 보면서 하다 보면은 그러면 신경제 팍팍 내면서 이렇게 버리고 다시 하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무렇게나 음식해가지고 남편 주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치매 증상 중에 하나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같은 질문했다고 그거만 했고 그 다음에 물건을 두고 위층에서 일을 하다가 아래층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내려왔는지 까먹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올라왔지? 있던 데를 다 도심도심해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맞아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요. 아니면 올라와가지고 내가 왜 올라왔는지도 까먹어요. 그게 근데 재밌죠? 근데 재밌는 게 웃으시는 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웃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게 증상 중에 초기 증상 중이에요.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 젊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는 정해진 숫자가 작동을 안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늦게 할수록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해야지만 회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회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겁니다. 치매도 냉장고 앞에서 서가지고 있는 거는 많이 있죠. 냉장고 딱 열고서는 했다가 다시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냉장고 안에서 셀폰이 나온다든지 자동차 열쇠가 냉장고 안에서 나오고 그러는 것들.
근데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일입니다. 그게 뇌중세포가 퇴화하기 때문에 작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지. 그러면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치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은 나는 아직 아니야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은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90이 넘었는데도 뭐 성경 구절 잘 외우고 얼마나 잘하는데 합니다. 근데 그러신 분은 100만 명이 하나예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확률을 배웠습니다. statistics 했을 때 100만 분의 1이면은 없는 일입니다. 0.00001이에요. 1%만 돼도 하는데 그거보다 동그라미가 4개가 더 붙어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로운 그런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나도 그럴 거야. 그거는 아닙니다. 저를 돌아볼 때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자신이 없어요. 확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미리 예방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이 끼었다 안 끼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0년도 살면 알겠죠. 근데 personally I'm not going to wait for that long for that. 자,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세계의 모든 최첨단의 의술은 다 썼어요. 근데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찰튼 헤스턴이죠. 저분도 영화배우. 저는 영화배우들 중에 저분은 절대로 치매 안 걸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치매를 앓다가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 다음 거. 형사 콜럼보 있죠?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태처 여사 있죠? 마가렛 태처. She died of Alzheimer's. 봤을 때 저분들이 가진 게 없었습니까? 공부를 안 했습니까? 다 했는데도 치매는 못 벗어났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게 내가 대통령이었었는지 영국의 수상이었는지 내가 영화 배웠었는지 영화는 몇 개나 찍어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여자들이 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기억 다 못하고 그냥 가십니다. 그게 치매예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죠?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영락교회. 치매로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 오셨을 때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여의도 공원에서 통역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영어는 나중에 배운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신 거예요. 왜? 최근에 일어난 것부터 잊어버리니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영어를 먼저 잊어버립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시고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가운데 계신 분은 저기 노벨상 탄 사람입니다. 버클리 대학교 교수인데 치매로 지금 중증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계신 분은 닥터 카오라 그래가지고 타이완 사람이에요. 2년 전에 노벨상 탔어요. 광학섬유 발견해가지고. 근데 치매가 있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지금 노벨상 타는 저기 찍은 건데 부인이 손잡고 올라왔고 그러니까 노벨상 연설은 딸이 대신했어요. 야, 무슨 소리냐? 예수 잘 믿고 찬송가 많이 기도 많이 했다고 치매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노벨상 정도로 막 그렇게 했다고 치매 안 걸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별개 일입니다. 그거로 인정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많이 치면 치매 안 걸린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피아노 막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가 공부한 피아노만 잘 쳐요. 나머지는 다 몰라요. 한때는 화투 치면은 머리를 쓰기 때문에 한다 해가지고 찌그러져 화투만 계속 쳤어요. 하루에 1시간씩. 근데 그때 지나면은 끝입니다. 뇌입니다. 왼쪽에 있는 뇌는 치매 걸린 사람의 뇌고요. 오른쪽에 있는 뇌는 건강한 사람의 뇌입니다. 치매 걸린 사람의 뇌가 훨씬 쭈글쭈글하고 작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의 뇌를 잘라가지고 색소를 입히게 되면은 검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왼쪽 밑에 같이. 그 점들 중에 조그만 거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은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시꺼먼 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시꺼먼 줄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엉겨붙는 거예요.
저게 치매의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게 뇌 속에 쌓여요. 그러면서 독성을 품습니다. 엉겨붙으면서. 그러면서 그 근처에 있는 뇌신경세포를 죽여 없애요. 무슨 소린가 하면 저 검붉은 반점 밑에 있는 거 있죠? 그게 머릿속에 있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치면은 골이 비어서 돌아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쭈글쭈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와닿질 아직 않았죠. 이제 찍은 겁니다. 위에 둘은 치매 걸린 사람의 뇌 찍은 거,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건강한 사람의 뇌. 이렇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뇌신경세포가 이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뇌신경세포가 있는데 저 왼쪽 위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이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게 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세 번째 걸 퇴화되다가 이제 사멸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가 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뇌신경세포가 손상 입어가지고 쭈그러들기 전에 맞게 되면은 프리벤션이에요.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손상 입었지만 죽지 않는 놈을 다시 줄 끊긴 거 있죠? 다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게 건강하게 만들어버리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뇌신경세포는 한번 죽어버리면 재생이 불가능해요. 근데 손상이 입어서 작동 못한 놈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게 죽었다 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연구를 할 때 저거를 잡고 연구를 했어요. 저는 원인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우선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는 깜빡깜빡 증상을 방지하면 됩니다. 깜빡깜빡 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치매 걸릴 수가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과학은 단순하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버리면은 문제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방 치료제가 되려면 주십시오. 계속 주십시오. 자, 아니요, 그 바로 거. 뇌신경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 시꺼먼 거 줄 있죠? 그거 끼는 것을 방지해버리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독성이 안 끼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지해버리면 돼요. 두 번째, 요 다음 거. 그 다음에 뇌신경세포에 저게 만약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끼어 있는 놈을 다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청소하듯이. 그러면은 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손상 입은 게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거. 이제 누가 연구를 했어요. UCLA는 의대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성분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끼어 있는 놈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요. 죽어가는 뇌신경세포를 살려주면 됩니다. 이게 살려주는 과정이에요. 왼쪽에는 뇌신경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연결고리가 탁탁 끊기면서 엉겨붙어요. 죽으려고. 거기에다가 제가 발견한 성분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고 48시간 기다리면은 이게 다시 줄이 연결되기 시작을 해서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요건 이제 100만 불짜리 이제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주십시오. 그래서 뇌신경세포가,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끼지 않도록 막아주고, 낀 놈을 청소를 하고, 손상 입은 뇌신경세포를 회복시키고, 보호하게 되면은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요걸 목표로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찾았어요. 이건 이제 뇌 속에 쌓인 거 이제 씻어지는 거고, 저거를 찾은 게 요런